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무력 충돌이 확산되면서 양측 희생자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군은 자체 개발한 미사일 방어체계 아이언돔으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무장단체 하마스가 쏜 로켓포를 90% 이상 요격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전 세계에 자체 개발한 단거리 MD 시스템의 위력을 과시한 거죠. 2000년대부터 가자지구에서 활동한 팔레스타인계 무장단체 하마스는 약 10년 동안 4,000발에 달하는 로켓과 박격포탄을 이스라엘 남부로 발사하며 갈등을 이어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2006년에는 남부 레바논을 거점으로 한 이란 연계 테러 단체 헤즈볼라가 등장했는데요. 헤즈볼라는 2006년 한 해에만 4,000발이 넘는 로켓을 이스라엘로 발사하면서 시민 44명이 사망하고 25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위협에 2000년대 초반 이스라엘군은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모방한 자체적인 단거리 미사일 방어체계 개발을 추진했는데요. 하지만 끝도 없이 계속되는 로켓포의 공격을 방어해봤자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차라리 공격 원점을 타격하자는 내부 반발에 막혀 좌절했습니다. 분위기를 바꾼 건 2004년 이스라엘 국방안보개발국장에 취임한 다니엘 골드 준장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방산업체인 라파엘사를 찾아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만의 MD가 있어야 합니다. 남의 무기를 한 번 들이면 평생 그것만 써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로켓 맞을 걱정 없이 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설득은 훗날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이스라엘 자체 단거리 MD 시스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2006년 7월 14일 2차 레바논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로켓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는데요. 이로 인해 로켓 공격을 막을 대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거세지게 되죠. 이스라엘 정치권은 공격당한 후에야 공격 원점을 타격하는 무기보다 애초에 피해를 없애 전면전 위협을 줄이고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1년 뒤인 2007년 이스라엘 국방부는 아이언돔의 개발을 승인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언돔은 2011년에 실전 배치돼 2012년 11월에 벌어진 가자 겨울 전쟁과 2014년 7월에 벌어진 가자 여름 전쟁 등에서 주요 자산의 90%를 방어하는 데 성공합니다. 미국은 아이언돔 개발 초창기부터 엄청난 관심을 보이며 개발비를 투자했는데요. 특히 오바마 행정부의 아이언돔 사랑은 유별났습니다. 2010년엔 2억 500만 달러를 투자했고 재선에 성공한 2012년부터는 매년 투자를 해서 재임 기간 동안 총 13억 2,600만 달러에 달하는 돈을 개발비로 지원했습니다. 그 뒤를 이은 트럼프 행정부 역시 2018년 가장 큰 규모인 7억 500만 달러를 승인하면서 이스라엘 아이언돔을 향한 무한 애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언돔의 가장 장점은 단거리에서 적의 포탄과 로켓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선택에 집중한다는 건데요. 아이언돔의 레이더는 다수의 적 포탄과 로켓을 발견하면 위협 수준이 높은 표적부터 순차적으로 요격합니다. 더 놀라운 건 표적의 탄착 지점이 굳이 방어를 하지 않아도 되는 무인지대라면 가차없이 요격을 포기한다는 거죠. 아이언돔은 발전을 거듭하면서 최근에는 무인 항공기 요격용으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C돔이라 불리는 해상용 포대도 있는데요. 설치에 필요한 공간이 작아 소형 호위함이나 경비정에도 장착돼 뛰어난 효율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에 최초로 미사일 요격 시스템이 도입된 건 1994년인데요. 북한의 핵전력을 견제하기 위해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패트리어트 팩2 한개 포대를 도입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우리 정부는 2000년 이후 미국제 MD 도입을 검토하면서 다각도로 미사일 방어에 대한 대비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MD 체계에 우리나라가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 주변국들의 반대가 심했죠. 이로 인해 정치권에서 미국제 MD 불가론이 퍼지며 독자 시스템 개발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2006년에 한국형 공중 및 미사일 방어 체계라는 개념을 정립해
탄도미사일 방어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공중의 조기경보 위성과 조기경보기, 지상의 레이더와 해상의 이지스 구축함 등이 미사일을 탐지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탐지된 정보는 탄도 유도탄 작전 통제소에서 분석해 요격 부대에 전달하는데요. 정보를 전달받은 요격 부대는 고도 50km 내의 대기권에 돌입한 종말 단계의 미사일을 격추시킨다는 게 KAMD의 개념입니다. 우선 KAMD의 탐지를 위해 우리 군은 2012년 8월에 50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이스라엘제 슈퍼그린 파인 레이더 이식을 도입해 실전 배치했습니다. 요격 시스템으로는 자체 개발한 천공 지대공 미사일과 패트리어트 팩2, 팩3, 그리고 SM2 함대공 미사일 등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한국형 사드라 불리는 고고도 지대공 미사일 LSAM에 대한 개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KAMD의 한계는 명확합니다. 최대 고도가 80km로 알려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스커드-B의 경우는 정상 각도인 30도에서 40도로 발사되기 때문에 현재의 요격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방어가 가능합니다. 반면 2019년 8월 북한이 기대령 미사일 기지에서 발사한 미사일은 정점 고도가 25km에 불과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20도의 저각으로 발사돼 마하 6.9의 속도로 220km를 비행했는데요. 기대령 미사일 기지에서 서울까지의 거리는 약 163km. 북한 미사일이 마하 6.9의 속도로 비행할 경우 1분 내외의 시간이면 서울 상공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고도 50km 내의 종말 단계에서 미사일을 격추한다는 KAMD의 개념으로는 북한 미사일의 요격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저고도로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은 종말 단계가 없기 때문이죠. 아울러 유사시 수도권에 핵무기급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북한의 장사정포의 위협도 문제입니다. 북한은 사거리 40km 이상의 야포와 방사포, 장사정포 등의 무기를 14,100문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서울과 수도권을 사정권으로 하는 300에서 600mm의 초대형 방사포도 시험 중입니다. 이런 무기들은 모두 탄도미사일 방어 기준을 두고 있는 KAMD 개념에는 해당되지 않는 무기들입니다. 아이언돔의 개발자 다니엘 골드 준장은 2014년 가자 여름전쟁 당시 하마스의 로켓 공격 속에서도 편안한 차림으로 카페에 들어가 시원한 레몬민트 음료를 마셨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군도 2030년 초 전력화를 목표로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는데요. 계획대로 성공하더라도 개발 기간 10년간은 요격 공백의 위험이 남는 만큼 남북 당국 간 긴장 완화 노력이 절실하겠습니다.